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초등도덕교육 현장 지원 세미나 13주차 11월 23일 1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궁환 선생님, 양동석 선생님 이렇게 두 분 선생님과 강의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다음 주 마지막 14주에 실시간 세미나, 세 번째 세미나죠. 한번 남겨두고 있고요. 그 전에 저희가 지난주까지 해서 다문화 인성교육, 저희가 초등 도덕교육 현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만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생각해 보았었고요. 어린이 도덕교육의 새로운 관점이라고 하는 두 번째 주 교재인데요. 원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론적인 강의도 조금 진행하고 선생님들께서 요약 및 이것에 대한 추가적인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각자 원하는 주제가 있으면 그것을 발표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꼭 이 내용으로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도덕교육의 새로운 관점, 그 중에서 일부 어린이 도덕교육의 맥락 이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아마 남궁환 선생님께서는 학위 논문 지금 발표하고 하려고 계신 과정 중에 있는 그 일부분을 요약해서 발표하신다고 하셨고요. 양동석 선생님께서는 아직 좀 구체화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발표할지 약간 곤란해 하시고 계셨었죠. 제가 지난번 세미나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석사 학위 논문을 요약해서 발표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두 번째 주교재, 오늘은 제가 일부 어린이 도덕교육의 맥락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테니까 양동석 선생님께서는 2부 도덕 발달의 뿌리 혹은 3부 도덕교육의 경로, 이것 중에 하나를 요약해서 발표하셔도 되겠습니다. 석사 학위 논문을 요약해서 발표하시든 아니면 주 교재의 내용을 요약해서 발표하시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이제 지금 강의 들으시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만 두 분 선생님들께서 발표하실 내용에 맞는 원고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미나 할 때 보내주셨던 이메일로 그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이제 두 번째 주교재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도덕교육의 조망이라고 하는 일부 속에서 1절의 내용입니다. 조망이라고 하면 넓은 관점에서 어떤지 한번 진단해 보겠다, 이런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도덕성이라고 하면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그런 바가 굉장히 다르죠. 도덕교육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양한 논의가 가능합니다. 도덕성을 주로 개인적이고 사적인 행동에 관련시키는 사람도 있고, 모든 혹은 대부분의 삶과 우리가 운용하는 사회 구조에 스며 있는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덕성을 금지된 행위 과정에 연관시키는 사람도 있고, 권장된 행위 과정에 연관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성을 주로 의도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하고, 결과와 더 관련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도덕성의 범위에 관해 합의된 바는 굉장히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합의, 도덕이라든지 윤리에 대한 합의로 다가가기 위해서 언어의 문제를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에 관한 언어 소개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언어라고 하는 건 어린이와 아동기, 개인과 사회, 문화와 종교에 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반영하고 형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어린이가 기본적으로 선하거나
선하게 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나쁘거나 통제되어야 하는지와 같은 인간 본성, 도덕성, 교육에 관한 관점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은유와 용어는 우리의 신념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어린이가 자신의 행위에 책임질 수 있다는 기대를 제시하기 위해서 행위라고 하는 말을 선호한다고 하거든요. 개선된 훈련에 대한 요구는 대개 벌과 아마도 보상에 의해 지지되는 외적으로 부과된 기대를 함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수양은 자신의 행위를 조절하고 정보에 근거해 선택하는 개인을 암시할 수 있는데요. 자기 수양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행위,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윤리적인 행위란 어떤 것인가? 다양한 사상가들이 그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딩스, 배려 윤리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교육학자인데요. 그녀에 따르면 윤리적으로 행위하는 것은 도덕적이라는 의미의 수용 가능하고 정당화 가능한 근거의 지침에 따라 행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윈스턴이라고 하는 사람도 도덕이라고 하는 단어와 윤리라고 하는 단어, 이 둘 사이의 애매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도덕 체계와 대조되는 하나의 윤리 체계를 구성하는 특수한 윤리적 개념, 즉 이중 개념이라는 특징을 가지는 것이 도덕이나 윤리라는 언어에 대해 실제 우리가 사용하고 이해하고 있는 바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도덕이나 윤리 굉장히 애매하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명확하게 대답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덕 및 윤리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 간단히 말하자면 의무나 당위에 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간단히 말한다고 해도 역시 그 언어의 사용은 주의해야 되겠죠. 옳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술적인 능력이나 허가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방식이 있기도 하잖아요. 옳은 방식으로 사용했어. 이건 가치 중립적인 내용인데, 실제로 이제 옳은이라고 하는 도덕이나 윤리와 관련되는 평가어는 해야 한다, 당위와 같은 그런 단어로 이해하는 것이 바르다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건 영어권에서 조금 주의해서 말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옳은이라고 하면 거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와 많이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이제 듀이. 듀이는 도덕은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듀이의 관점, 도덕에 대해서 굉장히 포괄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본다면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의 영역은 인간 행위와 상호작용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도덕적인 물음 중에서는 옳음과 그름의 문제와 분명하게 관련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낯선 사람을 공격하는 행위,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 이런 두 가지 행위에서 이 행위를 정당화해 줄 수 있는 가능한 그런 논증의 방식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르다, 옳지 않은 행동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렇게 교과서적인 옳음과 그름에 대한 설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 우리 삶의 영역 속으로 들어오면 대다수의 윤리적인 결정은 옳은 것 혹은 그른 것에 대한 결정이라기보다는 더 좋거나 더 나쁜 것에 관한 것이라는 내용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요구가 충돌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도덕적 물음과 관련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대부분이 인정하는 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적용은 정직할지 혹은 정직할지 않을지 이것에만 관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선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연관되어 있죠.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옷을 입은 친구, 친한 친구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친구가 어울리냐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 정직한 것이 옳을지 아니면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게 옳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애매모호한 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도덕교육은 무엇을 수반하는가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도덕교육을 서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언어들은 도덕성과 관련된 언어들만큼이나 역시 다루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도덕교육과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용어들, 인격교육, 가치교육 이런 용어들은 다양하고 항상 명확하지 않은 의미를 지닌 채 부정확하게 사용되곤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가치들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크게 두 가지 정도 견해로 이해하는 방식을 구분해 볼 수 있다고 매크로플린과 할스테드라고 하는 두 사상가가 도덕교육의 중요한 두 가지 줄기를 구분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슬라이드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견해는 비확장적 견해이고요. 두 번째 견해는 확장적 견해입니다. 첫 번째, 비확장적 견해는 일련의 핵심적이거나 보편적인 가치들, 그리고 그러한 가치들을 소개하고 강화하기 위한 특정한 프로그램들, 그리고 적어도 어린이들에게 있어서는 의식적인 추론보다는 반복과 습관에 의해서 더 내면화되는 가치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면 떠오르는 도덕교육, 특히 서구 도덕교육에서 역사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전통적인 인격교육론이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나가고 학습자들에게 어떤 방식에서는 주입을 하면서 전수해야 할 만한 핵심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들이 존재하고 교육 속에서 이러한 가치들을 끊임없이 소개해주고 학습자들에게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식적인 추론보다는 반복이나 습관,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내면화하게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전통적인 인격 교육의 방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덕성 발달 이론 주장했었던 콜버그 같은 도덕 교육론자들에 따르면 덕복다리 접근, 덕목보따리 접근이다 이렇게 하면서 비판받을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확장적 견해라고 하는 또 다른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장적인 견해에서는 가치를 다음과 같이 조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치라고 하는 건 문화에 따라 다양하다는 것이죠. 앞서 살펴보았었던 비확장적인 견해에서 어떻게 보면 문화에 있어서 보편성 이런 걸 중요시 여겼다고 하면, 확장적인 견해에서는 다양한 문화 상대주의, 다양성의 가치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직접적인 교수보다 잠재적인 교육과정과 모델링을 통해 내면화되는 내용들도 있다. 모델링이라고 하는 건 뭐 의식적인 그런 방식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 학습자들이 무의식 중에 자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역할 모델의 행동 방식, 그것을 따라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정서적인 측면 촉진하는 것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종종 갈등이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은 문화가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문화들 사이에 종종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도덕적 추론에 의한 갈등 해결 방식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앞부분에서는 가치에 대한 전수, 도덕 사회화론이라든지 전통적인 인격 교육론, 이것과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한다면, 지금 뒷부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이걸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측면과 관련되는 가치 명료화 이런 것을 언급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인지적인 측면과 연결되는 도덕적 추론, 콜버그나 피아제 같은 방식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할스테드는 이 가치교육에 접근하는 세 가지 주요한 방식을 서술하는데, 지금 살펴보았던 비확장적인 견해와 확장적 견해 두 가지를 아우르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격교육, 가치 명료화, 도덕적 추론, 이 세 가지가 가치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세 가지 주요한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실제 우리 도덕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었던 그런 도덕교육 방법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격교육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학자 토마스 리코나가 있겠죠. 리코나에 의해서 발전된 인격교육은 적합한 가치를 확인하고 고취시키려는 시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 전통적인 인격교육, 여기에 비해서 이제 리코나가 가지는 강점은 통합적인 인격교육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전수를 해서 행동으로만 나오게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도덕성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측면, 도덕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정의적 측면, 도덕적으로 느끼는 것, 이 두 가지를 포괄적으로 통합해서 행동으로 나올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가치 명료와 같은 경우, 어린이가 자신의 감정과 가치를 탐구하고 개발하는 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게 하다 보면 다양성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주의를 지나치게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요. 앞에서 살펴봤던 확장적 견해에 따르면 이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상대성, 그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이런 갈등 상황을 스스로 해결해 보는 경험이 학습자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책의 저자는 비슷합니다. 사실 앞서 이제 비확장적, 확장적 이렇게 두 개로 나눴던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도덕교육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의미에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광의적 의미. 광의적 의미에서 도덕 교육이란 삶과 어린이 양육의 모든 측면에 걸쳐 있는 도덕적 차원과 관련된 것이다. 전반적인 삶, 그리고 어린이의 삶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를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라든지 교육자, 이런 사람들과 모두 관련되어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협의적 의미에서 도덕교육이란 어린이가 적절하게 윤리적으로 행위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학습하는 것. 광의적 의미는 전반적인 삶 전체를 넓게 조망하고 있다면, 협의적 의미는 어린이의 행위,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치를 개입해서 평가할 수 있는 윤리적인 행위에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학습해 나가는 것. 광이라는 말과 협이라는 말을 굉장히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도덕교육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다른 여러 과목들 교육과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도덕적 차원이라고 하는 건 수학교육, 역사교육, 이렇게 말할 때 앞서 나오는 수학이나 역사라는 말처럼 단순히 교육의 하나의 분과라고 말하기보다는 교육에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도덕교육은 단순히 교수학습 방법론과 같은 기법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교육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목적을 고려해야 합니다. 목적을 고려한다. 장기적 차원에 대한 조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육에 있어서 필수적이면서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이 두 의미 모두에서 도덕 교육을 위한 기회는 단순히 어린이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아까 광의적 의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른과 어린이 사이의 모든 상호작용 속에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협의의 의미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협의적인 의미에서 도덕교육은 내용보다는 행위에, 명제적인 지식보다는 절차적인 지식에 더 관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가 타인에게 더 동정적이고 깊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도덕교육의 범위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이론적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암기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그리고 그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할 때 어떻게 보자면 앞서 옳은이나 그른 이런 말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더 좋은 것, 덜 좋은 것,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호작용하는 것, 이런 문제들을 흔히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덕교육은 단기간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성격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도덕교육은 장기간의 더딘 과정입니다. 도덕교육에 있어서 수면자 효과가 존재한다. 이런 말 굉장히 자주 사용하죠. 효과를 단기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고요. 10년, 20년 뒤에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덕교육은 개별 부모나 교사, 단체나 학교는 이런 장기간의 과정의 일부로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부들이 합쳐 있는 어린이가 상호작용하는 모든 대상들이 그들이 학습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를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어린이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큰 영향력을 미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안내할 수는 있지만 그 어린이들이 어떻게 되도록 무조건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기초는 놓을 수 있지만 전체 건물은 지을 수는 없다. 이것이 이제 도덕교육의 조망에 있어서 이 책의 저자가 가장 앞부분에서 주장하고 싶어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도덕교육의 조망이라고 하는 첫 번째 절 내용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잠시 쉬셨다가 두 번째 절, 윤리의 기초,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좀 익숙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